네, 안녕하세요. 머니맨 김수경입니다. 새해부터는 달라지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자동차 보험에 이어서 이제는 실손 보험까지 인상이 확정이 되면서 글쎄요, 내년부터는 조금 더 이 보험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모르면 손해인 게 또 보험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돈 되는 보험 활용법부터 보험에 대한 기초 상식까지 오늘도 자세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해 주실 세 분과 인사 나눠볼 텐데요. 오늘 민명진 전문가, 안현욱 전문가, 그리고 이은성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주간 보험 뉴스부터 확인하고요. 출발하겠습니다. 같이 확인해 보시죠. 네, 한화그룹이 롯데 손해보험 인수합병에 뛰어들었습니다. 부실 심화와 고용 승계 문제로 인수를 주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화그룹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유력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네, 출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중고차는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20%를 넘는 사고가 발생하면 수리비의 10%를 시세 하락의 손해보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경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건 수리비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내년부터는 하복부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됩니다. 소장과 대장, 항문, 그리고 비뇨기 초음파 검사에도 이 건강보험 적용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NH 농협생명의 생보업계에서는 최초로 보험금 간편 청구 서비스를 선보입니다. 보험금 청구서 작성 절차가 없어도 이 병원 앱을 통해서 본인 인증 후에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실손보험료가 인상될 전망입니다. 손해보험사 5곳 그리고 생명보험사 3곳은 인상폭을 현재 조정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에 손해율 관리가 된 삼성화재 한 곳만이 인하를 선언하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며칠만 지나면 기해년 새해를 맞게 되는데요. 보장이 좀 넓어지는 보험도 있는 반면에 축소되거나 또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들 많은 또 보험 업계에서도 변화 흐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체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저희가 봤던 뉴스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이은성 전문가님. 실손보험료 부담이 굉장히 가중될 것 같은데요. 또 올리네요. 네. 올해는 실손보험료를 동결화했지만 내년에는 인상이 불가피해 보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실손보험이 매년 120% 이상의 손해율을 보임으로써 내년에는 5에서 9%가량 인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입자 수 3천만 명 이상이 가입한 이 실손보험은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려질 만큼 서민의 경제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보험료 인상 문제는 민감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올 초 사실 5에서 9%면은 네. 실질적으로 느껴지는 부담이 꽤 올라갈 것 같네요. 네, 많이 맞습니다. 올라가네요. 네. 예. 그래서 올 초 보험업계는 실손보험의 손해율 악화에 따른 적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보험료 인상을 시도하였는데요. 정부의 보험료 동결 주문에 따라 보험료 인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당장은 손해율이 높기 때문에 보험사는 실손 보험료 인상을 최우선적으로 시행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네. 그러네요. 한 번도 못 올렸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거의 뭐 확정이 된다 이렇게 조금 네. 보면 될 것 같은데 부담이 많아질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점점 금액을 더 내야 되면은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네,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이처럼 매년 갱신되는 실손보험을 100세까지 유지하시기에는 오르는 보험료를 감당하실 수 없으실 텐데요. 힘들 것 같아요. 네. 경제적인 활동 시기에는 충분히 유지하실 수 있겠지만 경제적인 활동이 끝난 은퇴 시기에는 오르는 보험료를 감당하실 수 없기 때문에 맞아요. 예. 이런 방법이 있나요, 그러면? 네. 비갱신형 특약들로서 비갱신형이라고 하면은 인상이 안 되고 아예 네, 네. 고정으로 내는 네, 금액만 네.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네. 상품인 거죠? 그런 상품으로서 네. 노후의 질병들을
미리 대비해 두심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 실손보험을 국민보험이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뭐 아주 작은 질병으로 병원을 갈 일도 많은데 이런 거에 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실손보험이 좀 필요한데 비갱신형 특약이 있다. 네, 이 상품을 좀 잘 생각을 하시고 네, 부담이 되실 것 같다면 네, 이런 곳에 또 가입하는 방법도 네, 하나의 팁이 되지 않을까라고 또 공부를 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퀴즈를 지금 내드릴 겁니다. 퀴즈를 내드리고 말미에 방송 말미에는 정답까지 함께 좀 발표해 드릴 텐데요. 내용 잘 들으시면 오늘 쉽게 또 정답 맞추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현욱 전문가님께서 문제 내주실까요, 오늘 퀴즈? 네. 이번 시간에 준비한 퀴즈는 종신보험은 꼭 사망 시에만 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네. 인데요.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 끝까지 시청하시면 네. 쉽게 맞추실 수 있으실 겁니다. 사망 이후에만 받을 수 있다 하면 O를 네, 보내주시면 되고 아니다. 네, 사망 이전에도 받을 수 있다 하면 이제 X를 네, 선택해서 저희한테 다양한 방법으로 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료 문자 가능합니다. 네, 100원에 유료 문자 드니까 샵 4545-7777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노란 채팅 이용해 주셔도 되고 다양한 경로로 저희 정답 맞춰주시면 다 100% 전원에게 또 소정의 상품 저희가 지급해 드리니까요. 참여하시면서 오늘 보험편 함께 하시면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신보험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민명주 전문가님. 네네. 네, 일단 저희가 준비된 영상부터 보고 한번 네. 얘기해 볼게요. 네, 영상 보고. 그럴까요? 네네. 네. 보통 뭐 종신보험이라고 하면은 아마 사망 이후에 받는 거라고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네네. 네. 네, 사망 이후에 이제 종신보험을 사망보험금을 수령을 하는데요. 네. 이제 요즘 같은 이제 시대에 오다 보니까 지금 영상이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네네. 이제 영상을 좀 보고 말씀을 그럴까요? 드릴게요. 네, 마저 네네네. 보고. 네. 네. 사진관에 들어가는 네, 장면이 나왔어요. 네네네. 지금 멘트가 안 나와서. 네, 제가 이제 간략하게 무슨 이제 내용인가요? 원래는 이게 긴 내용의 이제 동영상인데 네. 이제 아버지와 딸이 이제 인생 사진관이라는 사진관에서 네. 이제 변한 이제 노후가 돼버린 모습을 촬영을 하는 이제 모습인데요. 사실상 지금의 행복한 시기와 지금의 생각보다 이제 굉장히- 시기에 만족하다 보니까 네. 훗날의 모습, 훗날의 크게 모습을 이제 다가오더라고요.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가 네, 되게 새삼 좀 네. 부모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조금 영상을 계속 좀 생각해 보게 준비한 되고 이유는 좀 이제 사람의 그런 인생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자 네. 미래에 대한 준비를 좀 가져보자라는 의미에서 네. 사실 아빠가 이 그냥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아이고 따님이 우시네요. 네, 그러니까 가정을 해보는 것 같아요. 향후를 그렇죠. 우리 아버지가 나중에 내 곁을 떠나시게 되는 순간이 올 것이고, 네 이런 여러 것들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네, 또 영상인데, 네 저희한테 보여주셨네요. 종신보험이 뭔지 아주 정확하게 저희가 개념 정의를 하고 네 출발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종신보험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종신보험이라고 하면 네. 이제 지정 수익자, 그러니까 사망 시에 네. 지정 수익자 또는 법적 상속인이 사망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인 정기보험의 약관에 정해진 특약 사망으로 인한 정해져 있는 이제 특정 원인으로 한 사망했을 시에 사망보험금을 지급받는 거에 반하여 네. 일반 사망, 재해 사망, 그다음에 질병 사망 원인과 관계없이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보험을 정의합니다. 아 무조건 그러니까 사망하면은 지급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아 예. 일단 제가 생각하는 종신보험이라고 하면 사실상 사망 이후에 이제 사망보험금을 수령을 하게 되잖아요. 네. 이제 효력이 이제 사망을 해야 효력이 발생을 하는데 이렇다 보니까 내가 이 보험의 혜택을 본다기보다는 이제 남아 있을 이제 배우자 또는 자녀 그 외 가족들에게 이제 혜택을 보는데 이분들이 이제 살아가기 위한 생계 유지비나 또는 이제 다시 삶이 바뀌어 버린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다시 이제 시작하는 삶에 대해서 준비 과정에 이제 도움이 되게끔 네. 하기 위해서 나보다도 이제 가족을 위한 지금 유대인들의 지혜가 이제 들어간 보험이라고 이제 생각하거든요. 네, 네. 제가 이제
이제 고객님들을 만나서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은 꼭 얘기를 많이 하세요. 내가 죽어서 나오는 보험이 왜 필요하냐라고 이제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앞서 이제 영상도 보고 제가 말씀도 했듯이 네. 꼭 가족들 한 얼굴을 한번 떠올리신 후에 한번 생각을 다시 해보셨으면 합니다. 네.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이 종신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이 가장분들이 좀 비율이 높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가요? 네, 비율은 가장분들이 굉장히 아, 그래요? 높아요. 네, 당연히 이제 가장에게 좀 이제 적합한 보험이고 가장 먼저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혹시나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가장이 이제 어쨌든 수입을 이제 벌어오는 그렇죠. 입장이 되다 보니까 네. 이 수입원이 끊긴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가정에 이제 위태로운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가장이 주로 많이 가입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활용과 기능이 너무 많아서 가장 외에도 이 종신보험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럼 저희가 종신보험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고, 네,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한번 좀 자세하게 들어가서 보도록 할까요? 네네. 네. 일단 제가 이제 네. 종신보험을 제가 이제 총 4세대로 이제 구분을 해봤는데요. 네. 1세대가 90년대 초? 네, 90년대 네. 초에 이제 외국계 생명보험사에 의해 저희 나라에 처음 도입이 된 보험인데요. 사실상 이거는 이제 수령 피보험자의 평생을 담보해서 사망보험금을 이제 수령하다 보니까 좀 제한적인 형태의 상품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2000년대 들어서면서 변액 종신이 등장하거든요. 변액 종신이라고 하면은 이제 가입 조건에 따라서 사망보험금이 증가가 가능한 구조가 이제 되다 보니까 처음 정해진 사망보험금보다는 높은 사망보험금을 수령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변해버렸고. 변액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네요, 이게. 네네, 이제 변액이라고 이 세대에서는. 하면은, 네. 네네. 그래서 이 변액 파트만 놓고 보자면 굉장히 강범위한데, 광범위할 것 같아요. 네네. 예. 간단하게만 설명하자면은 저희가 이제 펀드에 투자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아, 예. 네. 그래서 이제 수익률이 날 수도 있고 이제 수익이 이제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걸 이제 기속하는 건데 변액 종신 같은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수익에 의한 이제 수익이 생길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적립금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사망보험이 네. 증가가 가능하고요. 변액보험 기능이 더해진 만큼 인플레이션 해치 기능이 더 강화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가 이제 3세대로 분류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유니버셜 기능이 이제 탑재가 되어 보험료를 중도 인출이 가능하고 또 추가적으로 납입이 가능한 자유로운 형태의 입출금이 이제 가능하게 되었고요. 그걸 유니버셜 저희가 종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입출금이 자유로운? 네, 유니버셜이라는 네. 기능이 이제 중도 인출과 추가 납입이 가능한 그런 기능을 뜻이군요. 네네, 유니버셜이라고 네. 하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상 요즘 많이들 얘기하는 이제 평생 사용할 수 있는 비과세 통장이라고도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게도 혹시 부르시는군요. 그쵸. 아,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는 종신보험이 저금리로 인해서 최저 보증을 해주는 상품과 선지급을 해주는 형태의 상품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최저 보증을 해주는 상품이라고 하면 이제 간략히 금리에 대한 이야기가 빠질 수가 없는데요.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세 가지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포인트가 세 가지. 네, 세 어떤 가지만 것들인지. 네. 네. 첫 번째로는 이제 변동금리고요. 네. 두 번째는 확정금리, 세 번째는 최저보증 이율이라고 해서 이 세 가지 포인트만 아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좀 어렵지만 이 말 그대로 변동금리라고 하면 이제 기준금리의 변화에 따라 기준금리의 변화에 따라 금리가 인상이 됐을 경우에는 같이 올라가고 금리가 인하가 됐을 때 같이 인하가 되는 이렇게 변동한다고 해서 이제 변동금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시중금리 기준인 거죠, 이거는? 기준금리 아, 기준으로. 네, 네네. 기준금리. 네. 네, 그다음에 이제 확정금리라고 하는데요. 이제 저금리 시대로 이제 도래하다 보니까 자꾸 금리가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처음 가입했을 때 금리보다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요. 아,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좀 보완해보자 해서 확정금리라고 해서 처음 금리가 정해져 있는 그 금리만큼 아무리 금리의 변화가 있더라도 이제 처음 정해진 금리만 이율을 적용하는 게 확정금리이고요. 그럼 예상과 다르게 금리가 막 올라가는 금리 인상 시기면 또 불리한 거잖아요. 네, 이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최저보증 이율이라고 아, 하는데요. 예. 금리가 올라갈 때는 따라서 같이 오르지만 이제 금리가 이제 떨어졌을 때 최저를 보장해주는 네. 이율을 이제 최저보증 이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금리가 포인트. 만약에 동일하다라고 한다면은 네. 이제 시청자분들께는 유리한 것은 최저보증 이율이 가장 유리하게 되겠죠. 요 세 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다 통용되는 유리한 거는
네, 최저 보증 이유를. 네. 가장 유리하겠죠. 알겠습니다. 최저 보증을 주는 상품의 세 가지 포인트를 살펴봤고 아까 선지급 형태 상품도 있다고 하셔가지고 이게 굉장히 솔깃하더라고요. 선지급도 가능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종신보험 네. 지금 이제 현재 이제 네. 두 번째로 이제 선지급 상품이 있는데요. 이제 그거를 이제 좀 풀어보자고 하면은 네. 사망보험금은 사망 시에 이제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데 이 사망 시가 아닌 중대 질병이 발병했을 시에 이 사망보험금을 먼저 땡겨서 받는 네. 이런 구조의 상품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저희가 아까 퀴즈 내드린 거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네, 네. 아주 중요한 힌트를 여기 두 번째에서 저희가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종신보험이 정확하게 뭔지 그리고 어떻게 좀 변화돼 있고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금 살펴봤는데요. 이은성 전문가님 그렇다면 내가 종신보험에 가입을 했다.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지? 활용법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그거를 조금 설명해 주세요. 네, 앞서서 이제 종신보험의 변천사와 기능들을 먼저 설명을 하셨고요. 네. 저는 한 가지 사례를 통해서 종신보험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렇게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바로 상속세입니다. 저희 고향 선배님의 아버님의 얘기인데요. 네. 약 30억 정도의 재산을 소유하고 계셨고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셨는데 상속세가 걱정이 되셨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과세 표준에 따른 세율이 나와 있는데 10억 이상 30억 이하에 해당하는 세율을 보시면 과세 표준 세율의 40%에 해당하시니까 12억 정도의 세금에 마이너스 누진공제액 1억 6천만 원을 해보시면 10억 4천만 원이 산출된 세금으로 나오시게 되죠. 법적으로 상속세에 대한 세금은 6개월 안에 이루어져야 상속이 이루어지는데 이 10억 4천만 원에 대한 세금을 상당히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너무 부담이 되는데요. 30억을 상속을 하는데 세금이 10억이 넘는다. 네. 네, 그래서 30억 와. 상당의 이제 건물을 소유하고 계셨고 네. 그렇다고 해서 한 번에 10억이 넘는 돈을 이렇게 납부하실 여력은 없으셨거든요. 부담되죠. 네네. 예. 그래서 언젠가는 자식들에게 상속을 해야 되는데 네. 아버지의 재산이 자식들에겐 큰 빚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제가 종신보험을 활용해서 이렇게 컨설팅을 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거를 종신보험하고 상속세 내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지?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떻게 솔루션을 주셨는지가 궁금하네요. 네. 바로 상속세, 바로 사망보험금으로 활용을 하는 건데요. 사망보험금이요. 예. 매달 일정한 금액을 지불을 하지만 사망보험금은 10억이 측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 한 달 뒤에 돌아가셔도 또는 이제 10년 뒤에 돌아가셔도 10억이라는 사망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게 계약자가 아들의 이름으로 되어야 됩니다. 네, 아버지의 이름으로 되어 있을 때는 사망보험금이 이제 상속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10억에 그것도 상속으로 포함이 네, 되는 네, 거겠네요. 네. 아버님 이름으로 돼 네, 있으면. 아버님의 이름으로 돼 있습니다. 포인트는 계약자가. 이겁니다. 아들 네. 이름으로 돼 있어야 돼요. 네, 네.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이거 부담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네, 게 네. 보험을 또 활용해서 상속세 부담을 덜어내는 특이한 예네요. 사실 저는 생각도 못했던 활용 방안인데 이런 부분까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앞서서 민명리 전문가님께서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이렇게 넘어오면서 얘기해 주시면서 유니버셜 기능이 있다는 게 제 세대에서는 굉장히 가장 메리트 있는 좀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안현욱 전문가님, 좀 더 기능적인 부분을 저희가 설명을 들어보고 싶네요. 네, 유니버셜 전문가님들께서 말씀해 네. 주셨듯이 종신보험의 다양한 기능들이 많지만 그중 유니버셜 기능인 추가 납입과 중도 인출, 네. 연금 전환 기능이 있습니다. 연금으로 전환도 돼요? 네, 연금 전환 기능이 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능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생기는 리스크를 보완할 수 있고요. 네. 노후에 우리의 소득이 정지되었을 때 연금 전환 기능을 사용하여서 연금 재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보장과 연금, 저축, 종신의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는 보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저희가 사실 종신보험은 내 가족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대비 장치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충분히 네. 내가 살아생전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내 연금으로 돌릴 수도 있고 저축 그렇죠. 개념이 될 수도 있고 급할 때는 심지어 자금을 빼서도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네, 목돈 중도 필요할 인출 때 되게 좋겠어요. 종신보험에 대해서 새로운 기능들 저희가 알아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조금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알아보면 더 와닿을 것 같은데 준비해 오신 게 있다고. 네.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하나 표를 그럴까요? 준비하였는데요. 네. 남자 기준 30세에 20년 납 종신으로 주계약인 사망보험금
1억으로 설계를 하였을 때 네. 월 보험료 20만 3,900원이 나옵니다. 내시는 분. 네, 네. 그래서 이 상품의 연금 전환 시기를 네. 65세로 설계하였을 때와 네. 추가 납입 200% 설계하였을 때의 해지 환급표를 보시면 이 연금 개시 나이인 65세에 추가 납입을 하셨을 때의 179%의 환급률과 하지 않으셨을 때의 137%의 환급률은 이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이게. 네. 네, 그렇죠. 추가 납입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네. 네, 네. 그래서 이처럼 종신보험은 꾸준히 유지만 하신다면 네. 더 큰 환급률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이 추가 납입이란 게 보험사와 상품별로 뭐 다르지만 종신보험에서 주계약 보험료에 네. 일정 한도 내에서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기능인데 이 기능의 장점은 우리가 추가 납입한 적립금에 대해선 네. 이 보험사에서 운영사업비와 위험적립금을 적게 떼기 때문에 자료에 보시는 것과 같이 보장을 강화할 수 있고 네. 연금액 증액이 가능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추가 납입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서 뭐 30년, 40년, 50년 네,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점점 더 많이 벌어지는 것 같네요. 네, 차이가. 유지 기간이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늘어날수록 환급률이 더 증액되는 거죠. 아,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해했던 부분도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들어보니까 네, 그런 네. 것 같아요. 네, 좀 정리를 더 해주신다면, 네, 네, 이처럼 가입 기간 동안 보장은 보장대로 받으실 수 있고 중도에 급하게 목돈이 필요하시면 중도 인출로 사용하시면서 노후에 이제 저희의 소득이 끊길 시기가 오시잖아요. 네. 그때는 이제 연금 재원으로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노후를 위한 준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듣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기능도 요즘에는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종신보험의 또 트렌드이지 않을까. 워낙에 또 저희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네, 네. 이런 생각도 좀 함께 해보게 됩니다. 종신보험에 대해서 네, 지금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는 알쓸보험 알면 쓸모 있는 보험 순서 네,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부자가 되는 시간 머니맨. 어려운 보험 궁금증 이제는 머니맨과 함께하세요. 24시간 무료 보험 상담 신청 방법. 첫 번째, 무료 전화 02-2128-8547번으로 전화하셔서 24시간 보험 상담을 받아보세요. 두 번째,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4545-7777번으로 문자를 남겨주세요. 보험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제는 머니맨에 문의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알면 쓸모있는 보험. 오늘은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보험은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타인의 신체의 피해나 재물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 배상 책임을 해주는 보험인데요. 예를 들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정차되어 있는 자동차에 부딪히거나 기르는 반려견이 지나가는 행인을 물어 다치게 하거나 집에 수도관이 터져 이웃집에 누수 피해를 줬을 때 등 이런 다양한 상황들의 배상 책임을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단 고의적인 사고나 천재지변은 보상이 안 되고요. 주택의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만 보장되고 이사를 하셨을 때는 반드시 가입하신 보험회사에 통지하셔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중복 가입해도 보험금은 실제 손해배상금 안에서만 지급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이중으로 지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복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사례로 2018년 9월 11일 기사인데요. 의정부 지방법원은 A씨가 관리하는 개에 물려 전치 3주 진단을 받은 초등학생에게 B보험사가 6,4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견주 A씨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을 가지고 계셨기에 갑작스런 사고에 자신의 보험을 활용하여 자기 자산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기르던 반려견이 남을 다치게 한 경우나 반려견이 타인의 반려견을 물어 다치게 하거나
타인의 재산을 망가뜨린 경우에도 보장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차장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고인데요. 30대 김모 씨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출근을 하려고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 타인의 차량에 손상을 입히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씨는 개인 부주의로 인한 상대방 차주들에게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자신의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 가능한지 알아봤지만 이중 주차 사고는 운전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 처리가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이런 상황에서도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을 활용할 수 있으니 충분히 확인하시고 보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 보험에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보상하는 손해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나 피보험자의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를 보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본격적인 스키장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국민안전처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스키장 사용 중에 사고로 인한 부상을 당한 사람 중 90%가 개인 부주의나 과속으로 인한 사고였습니다. 스키장 이용 중 발생한 사고는 시설이나 직원으로 인한 사고라면 스키장 측에서 배상 책임을 하는 게 맞지만 대부분의 스키장 사고는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대인 대물 피해가 많아 이용 전 일상생활 책임 보험을 가입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이처럼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처럼 이런 상황들 많이 겪어보셨죠? 집에 가지고 계신 증권을 통해서 이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이런 난처한 상황에 걱정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부자가 되는 시간 머니맨. 어려운 보험 궁금증. 이제는 머니맨과 함께하세요. 24시간 무료 보험 상담 신청 방법. 첫 번째, 무료 전화 02-2128-8547번으로 전화하셔서 24시간 보험 상담을 받아보세요. 두 번째,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4545-7777번으로 문자를 남겨주세요. 보험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제는 머니맨에 문의 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보험 고민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는 1대1로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는데요. 머니 맨투맨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되게 많이 했는데 세 분이 24시간 이 방송을 준비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긴장을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저희 긴장 한번 풀고 진짜 고객님들 만나는 것처럼 해서 자세하게 저희가 상담 이제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많은 참여를 해주셨어요. 네, 보험이 잘 들어있는 게 맞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냐라고 많은 문의를 주셨는데 민명훈 전문가님께서 사례를 많이 검토하시면서 저희한테 하나 증권 분석을 해주신다고 가지고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볼까요? 먼저? 네네네. 네, 증권 볼게요. 지난주에 시청자분들께서 올려주신 증권을 토대로 증권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네. 사실상 이렇게 딱 증권만 보고 이 보험이 좋다, 잘 가입을 하셨다, 나쁘다, 잘못 가입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선 전문가들과 이제 상담을 통해서 네. 경제적인 능력, 그다음에 이제 가족력, 이제 네. 환경을 따라서 종합적인 컨설팅이 필요한 게 이제 제일 우선이고요. 그분에 대해서 정말 속속들이 알아야지만 정확하게 리모델링도 가능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일단 증권만 보고는 이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은 저희가 증권을 보고 한번 대화를 나눠보려고 이제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어떤 것에 가입돼 있으신지 증권을 한번 볼까요, 먼저? 네네. 증권화면 보시면서 네, 설명드릴게요. 열어보겠습니다. 네. 네. 화면에 보이는 증권을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올려주신 증권은 34세의 남성이고요. 두 자녀를 둔 한 가장의 보험입니다. 작년 4월에 보험을 가입을 하셨고 얼마 안 되셨네요. 네네. 가입하신 지? 네. 그리고 보험료는 한 17만 원 정도? 네, 이 정도 이제 보험료를 납입을 하고 계신데 이게 무배당 미리 받는 변액 종신 보험이네요. 네네. 공감 3종? 네, 사실상 이제 네. 보험 상품들을 보다 보면은 네. 제목만 읽어보셔도 어떤 보험인지 대략적으로 이제 알 수가 있어요. 미리 받느니 저는 눈에 확 띄네요. 그렇죠? 확 들어오시죠. 네. 앞에 설명드렸던 변액 종신도 이제 들어오지 않나요? 변액 종신. 네. 네네. 그렇다면 제가 일단 이 보험에 대해서는 종신보험에 특약들로 이제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종합보험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시는데요. 특약이 많이 걸려 있으신가요? 네, 밑에 보시면은 이게 네. 다 이제 특약들이세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가입한 종합보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상 이제 이게 사망을 했을 때 사망보험금이 지급이 되지만은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선지급 상품이에요. 그래서 중대 질병이 발병했을 때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6대 질병이라고 해서 네. 암, 뇌출혈, 심근경색, 그다음에 말기 폐질환, 간질환, 그다음에 말기 신부전증을 진단을 받으셨을 때 그게 6대 질병인가요? 네네. 아. 네, 6대 질병인데요. 이 진단을 받게 되신다면은 사망보험금을 미리 80% 이제 먼저 받는 와. 선지급 상품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세요. 80%나 미리 주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진단비 개념도 있고 이런 거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네. 6대 진단도 들어가 있고 네. 사망보험금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수술, 입원, 그다음에 장애 이렇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종합보험이라고. 네, 종합적인 이제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네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이제 고객님께 이제 좀 이제 시청자분들께 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는 네. 좀 하나의 팁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저는 두 자녀를 둔 가장이라면 사실상 이 사망보험금이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사망보험금이 5천만 원이 들어가 계신데 네. 이제 그렇다고 해서 사망보험금을 올리기 위해서 종신보험을 또 가입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부담스러운 보험료랑 이제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이미 가입이 네. 되신 거잖아요. 그럼 네네네. 저 사망보험금 5천만 원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네네. 더 올려서 조금 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조금 변경 불가능한 건가요? 변경 가능한 가능해요? 상품도 있고 불가능한 상품도 있는데요. 네.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제 정기 특약이라는 이제 특약이에요. 특약을 통해서. 네네.
예. 그래서 이 특약들을 대부분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활용하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종신보험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보험료 자체도 비싸고 네. 그다음 내가 종신토록 보장을 받다 보니까 이제 부담스러운 면이 있는데 이제 맞아요. 정기 특약을 이제 활용을 하시면은 네. 일정 기간을 우리가 이제 정하는 거죠. 그래서 소득 기간이든 아니면 또 자녀가 60세, 뭐 65세 이렇게. 네, 그렇죠. 아, 네, 그래서 네. 이 기간까지의 혹여나 이제 일어나면 안 될 사망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이제 보험료도 저렴하게 사망 진단금도 가져가고 네. 그다음에 이제 좀 부담 없이 금액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특약이 이제 특약인데요. 그래서 네, 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물어보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특약을 잘 활용하면은 네, 그렇죠. 이거를 굉장히 네네. 이런저런 용도로 네, 네네. 활용하면서 네,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팁을 주고 있습니다. 네네. 앞에 증권을 좀 봤는데 이은성 전문가님도 네, 이 증권을 보면서 좀 이런 게 보충이 필요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보이시는 게 있으세요? 허점? 앞서 이제 네. 문명진 전문가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6대 질병의 선지급 상품에 네. 가입돼 있으신데요. 저는 이걸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보여지거든요. 이걸로는 부족하다. 네네. 예. 6대 질병은 이제 암, 뇌출혈, 심근경색, 말기 폐, 말기 간, 말기 신부전증이 걸리셨을 때 보장을 받는데 네. 이런 큰 질병들이 걸리기 전에 전초 증상이 항상 오거든요. 이런 전초 증상까지 포괄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진단금으로 채워주신다면 네. 더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질병 외에도 조금 더 약한 질병이라도 케어가 네. 될 수 있도록이요. 네네. 예, 예. 대표적인 특약이 이제 손해보험에 네. 뇌혈관 진단비와 허혈성 진단비가 있습니다. 네.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뇌출혈이나 뇌졸중, 뇌경색을 유발하지 않아도 네. 뇌혈관의 협착이나 폐쇄 등으로 오는 이런 전초 증상을 다 포괄적으로 보장을 하고요. 허혈성 진단금 같은 경우는 혈관에 쌓여진 노폐물로 인해서 심장 기능에 장애가 있을 때 보장을 합니다. 심근경색이 오기 전에 협심증 같은 이런 전초 증상이 오기 때문에 이 부족한 부분을 이 두 가지 진단금으로 채워주신다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실 뭐 뇌졸중 뭐 이런 게 정말 나이 드신 어떤 노령층에서만 요즘에 발생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 전 단계도 되게 많고 심장 질환이 또 지금 사망 그률 원인에 되게 높은 순위 제가 차지하고 네, 있는 네.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전초 증상까지도 그렇죠. 네, 네. 받을 수 있는 거를 조금 더 장치를 마련해 두면 네. 이거는 뭐 젊으신 분들께서 조금 연령대가 더 낮으신 분들께서는 네, 요거 잘 체크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요즘에는 네. 이제 젊은 층들도 많이 이런 맞아요. 혈관 진단이 좀 많이 나오시기 때문에 네. 이런 거 좀 준비해 두시면 굉장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녕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 증권? 네, 저도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손해보험에 질병 후유장애 특약도 준비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 특약은 암, 뇌출혈, 심근경색 진단비와 함께 4대 진단비로도 불리면서 신체나 정신에 장해가 남게 되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이게 질병 후유 장해라고 하니까 저는 장애가 아닌가 이랬는데 장해가 맞죠, 이게? 네, 장해이고요. 정확하게 질병 후유 장해가 어떤 건지 이게 단어도 좀 어려운데요? 네, 이제 저희가 흔히 아는 장애인과 네. 보험사가 말하는 장해는 네. 많이 다릅니다. 아, 나라에서 정한 장애인은 급수별로 1급부터 6급까지로 우리 몸의 어느 기능이 상실이 되어야 인정을 받는 것이고 보험사가 말하는 장해는 퍼센트로 우리 몸의 3에서 100%까지 신체의 기능이 미묘하게 장애가 남아도 보상이 되는 걸 말합니다. 아, 네. 네, 뭐 예를 들어서 네. 위암으로 판정을 받으시고 50% 이상 위절제술을 받게 되면 30%의 장애율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럴 경우 암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시다면 암 진단비를 받으시고 이 질병으로 인한 장기 손실이기에 질병 후유장애 특약을 통해서도 보장이 가능합니다. 아, 이런 거를 장해라고 하는군요. 네, 이렇게 네. 위절제술을 받거나 뭐 허리가 안 좋아서 뭐 디스크가 발생했다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되나요? 네, 그럼 수술을 장해. 하셨을 때, 네. 아, 그렇군요. 네, 이거 굉장히 광범위하게 적용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쵸. 장해라는 네. 게. 네. 그래서 만약에 네. 5천만 원의 질병 후유장애 특약을 가입이 되어 있으시면 지금 안 돼 있으신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분은 네네. 아직 안 돼 있으신 돼 건데요. 있으시다면? 만약에 네. 돼 있으시다면 이 예를 들었을 때 네. 5천만 원과 장애율 30%로 이제 1,500만 원의 질병 후유 진단비를 보장받으실 수 있는데요. 금액이 되게 크네요. 네. 1,500만 원.
근데 또한 뭐 치매 역시 네. CDR 척도 2점의 진단을 받으실 경우 네. 장애율 40%의 보장을 또 받으실 수 있고요. 뭐 나중에 이제 연세가 드셔서 노화로 네네. 인해 관절이 닳아 없어져 네.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어서 인공관절 삽입술을 받았을 때에도 장애율 30% 보장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빈번할 것 같은데 인공관절 삽입술 받으시는 거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관절 안 좋으신 분도 워낙에 많으시니까. 네, 그 또한 이제 예, 보통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노인분들이 네. 70세 전후로 인공관절 삽입술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많으세요, 맞아요. 근데 네. 이게 노화로 인해서만 이게 인공관절 삽입술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게 아니거든요. 네, 네. 이게 젊은 층에서도 이제 뭐 사고가 생활 나거나. 습관이거나 뭐 아, 의자나 소파에 앉을 때 네. 다리를 꼬고 앉으시거나 뭐 출산 후 산후조리를 잘 못하셨을 때도 네. 그런 생활 습관으로도 발병하기 때문에 네. 비교적 젊은 나이에도 이런 관절염이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사고나, 그쵸. 뭐 일상생활에서 오는 습관적인 어떤 질병이기도 하니까, 네. 네. 요런 거를 이제 받으시려면 요걸 좀 추가적으로 더 들어라. 네, 그러면 네. 조금 더, 네, 유익하게 이 보장을, 네, 증권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는, 네, 안현우 전문가의 멘트까지 함께 조금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이분을 뭐 실질적으로 또 상담을 이제 만나서 해주시면 더 자세한 솔루션 나올 것 같고, 저희가 이제 나와 있는 증권 사양을 토대로 해서는 이런 좀 플러스 알파를 가미하셨으면 하고요. 조금 더 완성된 네, 증권을 만들어 드립사하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네, 전화 주신 분도 계셔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점 궁금하실까요? 제가 방송을 보다가 네. 제 보험을 찾아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사망보험금 관련된 보험이 있어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사망보험금이 지금은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아, 약간 네. 부담스럽기도 해가지고, 아, 그래서 사망보험금을 줄이던지 아니면 네. 해지를 할까 생각 중이거든요. 시청자님 혹시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세요? 지금 30대 초반이에요. 30대 초반, 지금 사망보험금 어느 정도나 한 달에 납입하고 계신가요? 지금 보험료가? 아마 한 13만 원, 11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좀 부담이 되시겠어요. 네. 네네. 그래서 이거를 해지를 할까, 그냥 가져갈까, 이 고민을 많이 하시는 상태라는 말씀이신 거죠, 시청자님? 네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전문가분들과 함께 요거 진단 도와드려 볼게요. 좀 들어보세요, 시청자님. 네. 네, 어떤 분이 도와주실까요? 사실 이런 고민 되게 제 주위에서도 많이 하거든요. 처음에는 들었는데 유지를 하려다 보니까 되게 부담이 되고 당장 내가 급하게 들어갈 돈도 많은데 꼭 여기 이거 납부를 해야 되나? 큰 혜택도 없는데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네. 기존의 종신보험은 사망 시에만 이제 받으실 수 있으셨는데요. 네. 현재 이제 보험 상품들은 선지급한 상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선지급으로. 네, 즉 3대 질병이나 6대 질병에 걸리셨을 때 미리 이제 사망보험을 받으시는 형태로 이렇게 받으실 수도 있고요. 생활비 지급 보험이라고 해서 보험 납입 기간이 납입 전에 예를 납입이 들어서 끝나기 전에 이제 네. 돌아가시게 된다면 사망보험금이 이제 생활비 형태로 지급이 되고 납입 기간이 끝난 후에는 이런 연금 형태로도 받으실 수 있는 이런 보험 상품도 많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시청자님께서 사망만을 보장을 하는 건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다른 기능들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어떤가요? 이게 어떤 상품에 가입이 되는지 저희가 정확히는 조금 모르겠는데 사망 시에만 좀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으신 건가요? 혹시 지금 들고 계신 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네. 이게 퍼펙트 종합종신보험이라고 써 있거든요. 퍼펙트요. 네, 근데 네. 이게 사망 말고 다른 게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시청자님 가입하신 지 기간이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한 4, 유지하신 5년 정도 기간이? 된 것 4, 같아요. 5년 정도. 네. 민명 전문가는 이거를 만약에 중도 해약을 하고, 네, 지금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뭐 도중에 이렇게 인출할 수 있거나 연금으로 돌릴 수 있거나 이런 상품으로 재가입하는 건 혹시 어떨지. 저는 네. 이제 개인적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네. 보험은 이제 깨는 순간 손해율이 굉장히 그렇잖아요. 심해요. 네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여러 금융 상품들이 있겠지만은 네. 뭐 은행 상품이나 증권사 상품들 같은 경우는 해지를 한다고 해서 당장 손해 보는
해지하는 경우가 이제 없는데 네.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해지하는 순간 사실상 손해율이 굉장히 큽니다. 저희 시청자님 4, 5년 되셨는데 만약에 내가 개인 사정으로 해지한다 그러면 네네. 돌려받는 금액이 되게 적으신가요? 굉장히 적으신 거죠. 그래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웬만하면은 보험을 유지하시는 게 이제 굉장히 좋은 거고, 네. 근데 이제 또 상황이 맞지 않다라고 한다라면은 네. 이것도 활용을 지금 내는 보험료를 또 다르게 활용하는 방법도 이제 좋은 방법인데, 네. 사실상 이렇게 통화로만 해서 네. 이게 어떤 보험인지도 이제 확인을 해야 되고 하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좀 고객님들 대부분 만나 뵙고 네. 상담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럼 만약 저희 시청자님 말씀대로 정말로 사망했을 때만 받을 수 있고 이런 중간에 혜택이 없다 그러면 어떤 솔루션을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일단은 아까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 상품의 금리가 지금 변동금리인지 네. 확정금리인지 최저보증 이율을 해주는 금리인지 이것도 이제 파악을 할 거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분에게 사망보험금이 이제 필요한 이제 환경인지 그다음에 이걸 납입했을 때 네. 이어갔을 때 더 유리한 환경이 될 수 있는지를 이제 파악을 해서 네. 이제 무조건 이제 보험을 이제 유지하기보다는 유지하기보다는 해지나 네. 또는 이제 이걸 이어갔을 때가 더 이제 좋은 환경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맞춰보는 게 한번 네. 좋을 것 같은데. 네. 시청자 아무래도 저희가 또 전화상으로 상담을 도와드리다 보니까 정확하게 증권을 보면은 솔루션을 저희가 제시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요. 방송 끝난 이후에 저희가 또 전화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화 상담까지 함께 받아봤습니다. 대표적으로 연락을 꼭 주신 느낌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젊은 분들은 이렇게 무턱대고 종신보험에 가입했다가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저는 되게 많이 봤거든요. 네. 네네. 그런 경우 실제 사례 있으세요? 뭐 만나시다 보면은 고객분들? 네. 이제 고객분들이 해지를 하는 사례는 굉장히 많아요. 이제 이 사실상 생명보험은 네. 생명보험사만의 장단점이 있고 손해보험은 손해보험사만의 장단점이 손보사만의, 분명히 네.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한 사람을 컨설팅을 한다고 한다라면은 이제 골고루 이렇게 잘 갖춰서 이렇게 이제 콜랩을 이루면 굉장히 좋은데 이제 한쪽에서 생명보험사만 해야 돼, 한쪽에서 네. 손해보험사만 해야 돼 이렇게라고 한다라면은 네. 사실상 좋은 보험을 만들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장점들만 이용해서 잘 네. 만든다라면은 네. 굉장히 좋은 보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잘 받아야 되겠어요. 그럼 설계를 잘 받아야죠.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SNS를 통해서 저희한테 고민 남겨주신 시청자분 계신데요. 네, 어떤 사연인지 함께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면역력이 약해서 오랜 기간 동안에 병원에 통원 치료를 받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병명이 딱히 나와 있지는 않은 상태라고 하시는데 병원을 너무 자주 다녀서 보험 가입이 안 될 것 같은데 가능한 보험 상품이 있을까요? 저도 보험을 들 수 있습니까? 네, 요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가능할까요? 일단은 네. 보험 가입이 되는지 여부가 되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네. 제가 확실하게 보험이 가입이 된다라고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거는 병원에 가셨던 이력이나 진단서를 가지고 보험사에 제출을 해서 심사를 통해 가입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데요. 요즘은 유병력자 보험이라고 해서 병력이 있으셔도 가입이 되시고 특정 기간 부담보를 통해서도 가입이 되시고요. 또는 할증된 보험료를 내시고도 네. 가입이 되시기 때문에 정확한 건 스스로의 판단이 아닌 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가입하고 싶은 게 어떤 건지 또는 어떤 보험이 네. 나한테 필요한지를 충분히 상담을 통해서 가입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유병력자 같은 경우에는 나는 질병이 있는데 지금 네. 병명이 없다고 하셨습니다만은 이렇게 병원을 자주 다니고 이렇게 내가 병이 있어도 그러니까 들 수 있는 보험이 있다. 그러면 금액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살짝 드는데 그렇지는 않나요? 유병력자 같은 경우는 네. 대표적인 게 이제 고혈압이나 네. 당뇨 환자들이 주로 많이 가입을 하시는데요. 생활질병, 네. 네네. 그럴 때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금액은 높겠지만 네. 그래도 이제 내 몸이 걱정이 된다면 이렇게 준비를 해두시는 게 가장 좋죠. 금액은 조금 높긴 하군요. 네. 네, 유병력자 같은 네,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또 SNS로 고민 안고 계신 분들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정확하게 이거는 이제 보험사에 자료를 제출을 해서 네. 어떤 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한테 또 문의 주시면 아마 세 분께서 친절하게 자세하게 좀 안내해서 보험 설계 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퀴즈 내드렸잖아요. 네, 전 되게 쉬운 것 같은데 오늘은. 네, 힌트도 저희가
많이 드렸고, 네, 정답을 저희가 발표를 한번 해드릴게요. 네, 안현욱 전문가님께서 내주셨으니까, 네, 오늘의 정답도. 퀴즈였던 네. 종신보험은 꼭 사망 시에만 받을 수 있다였는데요. 너무 쉽네요. 네, 정답은 X입니다. 네, X죠. 네. 전에도 받을 수 있는 방법, 그쵸? 저희가 연금 개념이나 네.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상당히 많아서 정답 쉽게 맞추셨을 것 같아요. X입니다. 샵 4545-7777번으로 남겨주신 분도 계시고, 노란 채팅방 이용해주신 분들, 다양한 경로로 해서 지금 점 맞춰주셨는데요. 저희가 100% 네, 정답 맞추신 모든 분들께 오늘 소정의 상품 지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것도요, 이런 경로 통해서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 저희가 일주일 동안 연구를 또 많이 해서 또 다음 주에 리모델링 해드리니까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조금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저희랑 함께 상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보험편은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